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벌써 합격단 22회 해설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제 한 50여일 남았는데 오늘은 전체 계획표하고 좀 다르게 지난주에 농지법이 10문제 건축법 붙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농지법만 하려다가 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싶어서 돌발로 전 분야 20문제. 오늘 문제는 조금 약간 수준 높게, 그래서 오늘 문제가 만약에 투수수수수 풀릴 정도 되면 15개 맞췄다 수수수 풀리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법은 계속 이렇게 꾸준히 참석하는 게 답이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보면 우리가 시험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이거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두 가지만 잘 잡으면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장기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짜느냐,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하면, 명확하게 해놓으면 정답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하고 광역도시계획 짜는 거, 요거 자 옳은 거다. 항상 문제 풀 때 침착하게 옳은 거. 광역계획권 천천히 보세요. 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를 관할로,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서만 지정하면 도지사가,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 못해요. 꼭 기억하세요.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외울 때 광역계획,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공기, 녹지, 환경,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전,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하기 위한 계획, 기반시설이 아니고 광역시설. 주의하셔야 돼요. 요 광역시설 때문에 얘네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20년 단위로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둘 다 장기적, 거시적 계획이기 때문에 몇 년 단위로 짠다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다는 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죠. 그 얘기는 이제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거거든.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광역계획권 지정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렇죠. 광역계획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장관이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이렇게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옳다. 나머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은근히 쉬운 것 같아도 실수를 하기 딱 좋은 문제예요. 1번, 2번 지문. 해설 강의 보시면서 꼭 확인을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틀린 문제 틀린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공부 잘못하고 있다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같은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옳지 않은 것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 거의 시험에서 하나 내지 두 개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자, 광역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전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도 있고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위반을 합니다. 얘들이 원칙으로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 타관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 시군에 걸치는 위반을 할 때는 협의해서 위반자 정하거나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시설 사업 같은 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단 말이에요.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그래서 장관, 도지사는 예외적 입안권자다. 그래서 1번, 2번 맞고,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하는 것, 또 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 상세 정도 등에 대하여 도시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차등하게 입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입안권자는 주민들이 제출, 자 여기서요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듣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어요. 그 대신 안을 짜서 14일 이상 열람케 한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자 열람기간 14일 이상 주고 열람기간에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열람기간 다 끝났죠. 취합을 하지. 그래서 60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는 거예요. 열람기간 끝나고 60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한다는. 자, 여기서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반영할지 여부 45일, 연장 30일, 75일. 계약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입안권자는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열람기한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영할지 여부를 통보합니다. 45일은 딴 겁니다. 딴 거. 그래서 이 문제 옳지 않은 것은 4번, 5번입니다. 다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의 특례. 옳은 것은 이 주제는 딱 반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객관식을 틀린다는 것은 정신에 좀 약간 다부진 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정신 훈련을 좀 해야 돼. 이게 한 두 끼를 굶고 면벽 수행을 좀 하고 배고픔을 좀 느껴보고, 그러면 특례라고 하는 것은 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 바다를 매립을 했다. 그러면 바다를 매립을 해서 육지가 생겼으니 용도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매립의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가 동일하다면 뭘 굳이 그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냐고.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매립 목적이 동일하다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체 없이 고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때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고시는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정 고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이번 설명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일 시험장 간다는 생각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공유수변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의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되고 고시는 따로 해줘야 돼요. 지정고시 땡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이웃한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다르거나 두 개 이상 용도하고 이웃하면 다르거나 둘 이상, 그러면 특례를 아예 인정 안 하니까 절차 다 거쳐서 지정한다는 거. 자, 두 번째,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것으로 의지한다. 항만구역이나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 같은 공유수면은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도시지역으로 인정해요. 자,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은 용도가 없는데 걔네들이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면 항만구역, 어항구역도 도시지역 돼요. 그 다음에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한다. 대규모로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했다. 그럼 얘들은 도시지역에 연접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도시지역 돼버려요. 이때 전원개발 사업구역도 수력발전소 설치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제외하고 도시지역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에서 도시지역의 연접한이라고 낼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고요.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 이것 때문에 틀렸죠.
수력발전소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이건 도시도 될 수 없죠. 인구 산업 밀집된 게 아닌데. 그래서 야도 틀렸고, 항만구역하고 시험에 어항구역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야들은 도시적의 연접판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봐야 돼요. 없잖아요. 그럼 도시적 결정고시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에 대하여 나중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저절로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요. 관리지역 안에 색깔 좀 다른 걸로 산림에 대하여, 산에 대해서 보전산지를 지정하게 되면 얘는 목적에 따라 고시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농림지역으로 쓸까 자연환경으로 보존할까 따라서 고시가 달라져요.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하면 얘는 당의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 둘 중에 하나 돼요. 하나. 그리고 5번에 관리, 그냥 줄치지 마시고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야가 깔끔하게 맞습니다. 자, 여기 하나 주의할 점은 택지개발지구 등을 지정했다. 도시적 됐잖아요.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을 안 해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려버렸다. 그럼 옛날 용도로 환원이 돼요. 정상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릴 때는 환원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사업 안 했을 때만. 답은 5번이. 자, 4번 문제. 자, 이제 오랜만에 이 주제를 한번 언급을 합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면 그 중에 330 이하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꼭 건폐율과 용적률 같이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중평균한값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그 중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적 제한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K시에서 자,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로 눈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그냥 손으로 푸셔야 돼요. K시에서 갑이 소유한 천의 대지는 자, 연필로 천이라고 해요. 급할 게 없지 않습니까? 천. 자, 2종 일반주거에 700 걸쳤다. 700인 부분이 2종 일반주거다. 이게 썼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준주거는 300제곱미터가 준주거에 걸쳤다. 자, 보면 330 이하 부분이 있잖아요. 천인 한 필지가 두 개 용도지에 걸쳤으니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그 밖의 용도 제한은 둘 중에 넓은 게 2종 일반이니까 전체 대지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자, 이때 갑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2600이다. 자, 1000제곱미터 땅에 최대 2600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260%라는 얘기거든. K시 조례로 정하는 2종 일반주거 용적률 얼마냐? 2종 일반의 용적률 얼마냐는 거예요. 다만 조례상 준주거는 400을 줬어요. 준주거는 400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중평균한 용적률 260%다. 다른 고려하지 말고, 자,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여기 용적률 곱해서 더해버리면 돼요. 이 부분이 400이니까 3, 4, 12, 1200을 지을 수 있고요. 그러면 2600에 1200을 빼면 1400이 남으니까 이 700의 땅에 용적률이 얼마가 돼야 여기다 1400을 지을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용적률이 200%, 2배, 27이 14. 그 2종 일반은 용적률이 얼마냐? 200%. 자, 일반적인 문제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보통은 2종 일반주거는 용적률 200이다. 준주거 400이다. 1000이다.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연면적 구해봐라.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가중평균 27, 14, 1400 더하기 3, 4, 12, 1200, 2600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래서 용적률은 2600, 260% 짓고 그 밖의 건축 제한은 2종 일반주거의 제한을 다 받는다는 것. 만약에 야가 600이고 야가 400이면 얘 각각 따로 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2종 일반에 지을 수 있는 건 여기다 지어야 되고 준주거 지을 수 있는 건 여기다 짓고 이렇게 용적도 여기저기용 이렇게 해. 이게 각각. 그 다음 만약에 똑같은 경우라도 예를 들면 800이고 200이고 만약에 준주거 자연녹지다.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걸쳐 있으면 무조건 각각 따로 해야 돼. 가중평균 그런 거 없어요.
각각. 그럼 정답은 쉬운 문제죠. 알고 보면. 이런 문제 풀 때 꼭 그려놓고 케이스를 만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깨먹는단 말이에요. 쭉 읽으면서 사례를 만들어버려야지. 그래야 실수할 확률이 없어져요. 5번.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는 모두 몇 개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집중을 해서 풀 때 풀려버리면, 그러니까 틀렸다고 막 머리, 내가 실수했다. 그런 실수했다는 그런 하소연이 안 나와야 돼, 이제는. 실수할 문제는 자꾸 줄여야 돼요.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 모두 몇 개냐?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그럼 조성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벌써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자, 육상, 의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농림지역 안에 농사용 단순한 비닐하우스는 허가 안 받지만은 육상, 의류, 양식장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면 허가를 받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무게가 150, 부피 150, 면적 150 이하의 공작물 설치. 자, 공작물 설치할 때 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자, 50 이하는 허가 안 받아요. 도시 지구 단위 외로 가잖아요. 3배, 150 이하는 허가를 안 받거든요. 자, 공작물 설치는 도시지역 내외 3배 차이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외 3배 차이다. 50, 150. 허가 받을 필요 없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작물 설치, 건축물 건축, 형질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 허가 따로 안 받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법 제57조 1항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 받고 그 이상이면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1개. 자, 이게 가늠자입니다. 이 문제를 통과했다. 실제감 7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봤다는 얘기거든요. 틀리신 분들은 꼭 요약집 확인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6번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응용을 했는데 옳은 겁니다. 옳은 것. 도시군 계획 시설을 부지에 매수 청구 시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매수 청구를 했어요. 매수 청구를 했어. 그러면 매수 의무자는 6개월 내 매수 결정에 통보하고 사기로 했으면 2년 내 매수하라. 자, 사기로 했는데 안 산단 말이지. 그러면 시설 부지를 묶인 당일에도 3층 이하에 엄격하게 규제를 해요.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공작물 이런 것에 한해서 허가받아 설치하는 거예요. 2종 건생 중에서도 단란주점, 안마시설, 노래연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고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하고 이렇게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공작물 이라 해야지.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시설부지 묶인 땅이 준주거 지역이면 얼마나 많은 걸 허용합니까? 그걸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요 놈들만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설 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에 해제해달라고 도시군관리기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가 있어요. 자, 시설부지가 묶인 지가 10년이 넘어서 매총 들어가잖아요. 10년 넘었는데 가서 확인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실효시까지 20년 달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어. 그리고 어차피 20년 가도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한테 가서 해제를 위한 입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입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청 들어가서 어쩌어쩌 입안하고 해가지고 또 시군구에서는 결정을 못하니까 시도지사한테 결정 신청 들어가 하다 보면 또 세월이 가거든요. 그럼 한 20년 정도 되면 사서 딱 풉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사업 시행 안 하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그걸 몰라. 해제 고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를 위한 입안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입안 신청하면 입안해서 다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권자한테 가서 해제 결정하고 그럼 또 시간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채워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기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 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하여 시설 결정고 50대 날부터 10년 가도록 사업 안 하면 효력 20년. 이거는 매수 청구.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해당 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한다. 맞습니다. 200만.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자, 이 정도 옳은 것은 그러면 정답은 4번. 자, 7번. 도시개발조합 옳은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 전 분야가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실력이 드러납니다. 해수욕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떤 색깔을 입었는지 다 드러나듯이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조합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 이거 안 나올 수 없지요.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그냥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막 압축해서 외우지 마시고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동의 여부 관계없이 조합원 그렇죠.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동의 관계없습니다. 지상권자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 자, 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 제외하고도 민법중 조합이 아니고 자, 여러분 뭘 적용할까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연금 받고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에 등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벌금 100만 원 위반하여 벌금 처분 받고 10년 안 됐죠. 이건 도시정비법 개발법은 이하가 없지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2번입니다. 공부대에서 문제가 다 풀리면 참 기분 좋은데 수용 사용 방식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입니다. 항상 옳은 것은 진짜 신경을 써야 돼요. 4개가 틀렸을 것이다.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한다. 필요 없죠. 자, 시행자 중에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의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는 수용할 때 이런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 필요 없습니다. 소유자 기타 민간 시행자만 조합은 당연히 수용을 못할 것이고 환지 방식으로만 하니까 지정권자는 자, 토지 사용한 채권인데 지정권자가 발행할까요?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죠. 사업 시행자.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않도록요. 자, 3번. 수용 사용 대상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했으면 공취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시행자가 토지상 이 문제는 이제 좀만 눈썰미가 있으면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라고 시행자는 지정권자잖아요. 이거 약간 실수를 했네요. 그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때 조성할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해야 되죠. 지정권자가 아니고 발행자가. 따박따박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행자가 발행할 때 지정권자에게 승인받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로서 발행할 때는 승인 안 받고 고시만 하면 되고요. 기명으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말아라. 자, 9번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청산금 옳은 것은 또 옳은 겁니다. 또 옳은 것. 이런 문장은 꼼꼼하게 정말 집중을 잘해야 돼요. 자, 시행자는 자 보세요. 거의 기출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압축해서 요령을 가지고 외우려면 안 되고 문장 속에서 자꾸 익혀야 돼요. 문장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으면 60일 내 환지처분하라고. 수업 시간마다 쫙 정리하면서 60일 내에 이렇게 딱 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지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처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하고
당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지분 취득한다. 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정전 토지. 자,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정전 토지로 보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자,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 발행하는 거 맞습니다. 그럴 때는 그 유명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받죠.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되면 공고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리고 14일 내 통지하고 등기 촉탁 신청합니다. 자, 공법 통틀어서 시행자가 등기를 일괄로 촉탁 신청한다.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할 때는 14일 내 통지하고 촉탁 신청.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지체 없이. 10번 정비법령상 각각 세 문제씩. 시장 운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사유. 자, 세 가지 정비사업마다 누가 하는지 정해져 있는데, 천재지변 등 한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추진위원회 만들어 놓고 3년이 가도록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하고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할 때, 그다음 다 맞는데, 당의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토지의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운수 등의 사업 시행에 동의할 때,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이 부분을 교과서 펼쳐놓고 그 8가지 사유 중에 약간 이제 7번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은 4번. 자,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옳은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서 시장 운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받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장 운수 등은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으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만들었죠. 인가 신청 전에 사본을 분양 신청한 자한테 보내서 30일 이상 열람케 하고 의견 수렴 받아서 인가 신청을 하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3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자, 이때 철거 들어가잖아요.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 동의받더라도, 이러면 틀렸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할 수 없다. 동의받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죠. 자,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은 제외한다. 맞죠? 꼭 기억해야 돼. 재개발할 때, 재개발 사업을 위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분양할 때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해놓고 가로치고 지상권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전원 동의 얻으면 정비법령의 기준보다, 이 관리청 기준보다 전원 동의 얻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자는 원래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 들어가는데 폐공과 밀집 등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받고 시장운수 허가를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동의 받고 시장운수 등의 허가 받고. 이런 걸 문장으로 안 외우고 자꾸 앞머리 글자 따고 외우려면 절대 실력 안 늘고 50점 이상 안 나옵니다. 문장으로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자, 12번 준공인가 이전고시. 자, 이 부분들 집중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오면 실수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이렇게 돼 있어. 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할 때는 준공 인가를 안 받겠죠. 공사 완료 고시만 하면 되거든. 준공 인가권자가 시장 운수 등이니까.
그 인가 신청하면 전문기관에 중공검사를 맡길 수 있거든요. 중공검사를 하고 인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건데 잘 봐요. 주어가 시장운수 등인 시행자는 공사 완료한 때 시행령에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하면 틀리죠.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운수 등에게 인가받고 중공인가 받고,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한다? 중공인가 안 받습니다.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만 하면 돼요. 자, 이럴 경우에 사업시행자 꼭 기억. LH공사인 경우로서 LH공사법에 따라 중공인가 처리를 하면 그 결과를 인가권자인 시장운수 등에게 통보하면 괜찮아요. LH공사는 시장운수 등에게 중공인가 안 받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알아서 처리해요. 통보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공인가권자 즉 시장운수 등은 효율적인 중공검사를 위해 필요하면 각종 전문기관에다가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자는 대지건축물 소유권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한다는 얘기는 다 중공검사 인가 떨어지고 막 청량을 하고 대지 분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니꺼 내꺼 통제하고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이게 다 절차가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자, 공부에 고시하고 시장운수 등 찾아가서 보고합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위 사의 경우에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 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그 대지건축물 소유권 취득합니다. 환지 받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다 맞고 얘가 틀렸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공사 끝나면 시장운수 등에게 중공인가,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할 때는 중공인가 고시만 하면 되고 따로 장관 찾아가서 받을 필요 없어요. LH공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통보만 하면 되고, 요 정도는 깔끔하게 이렇게 외워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 놓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13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연결. 용도는 꼭 여러 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재미삼아. 동물 전용 납골, 사람 들어가는 봉안당, 화장장, 각종 동물 화장, 사체 건조장, 묘지 관리시설. 사람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장례시설. 150 미만의 단란주점은 2종 건세. 100이니까 2종, 150 이상일 때 위라. 물류터미널은 운수가 아니고 창고시설, 물류창고라고 외우라 그러죠. 500 미만의 다중생활시설은 2종, 500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숙박, 500이니까 숙박. 탁구장, 체육장 500 미만이면 1종, 볼링, 당구, 골프, 테니스 2종. 이 안에들이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 그래서 정답은 4번.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14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올바른 것은, 우리가 드디어 전 분야를 한다. 전 분야를 하려면 25분 동안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풀려버리면 자, 국토법부터 쫙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연면적 200이고 3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다. 자, 우리가 신고 대상 볼 때, 자,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로 증, 개, 재, 축 신고한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즉 도시 외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면 돼요. 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은 신고하면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자, 분명히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인데 200이고 3층이니까 3층 미만이니까 2층이 되고 199 이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받아. 203층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는 신고거든요. 200 이상 3층 이상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걸 찾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대부분 맞다고 할 겁니다. 신고한 자가 신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죠. 원칙입니다. 원칙. 연장 1년 가능해요. 자,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곳에서는 위락하고 숙박시설 둘 중에 하나 허가할 때만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인데 시장음수가 3층의 일반 음식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했다면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의 위락 숙박이거나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에 하나 허가할 때 사전 승인 받죠. 그럼 여기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 지정했을 때는 이 놈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위락 숙박만 사전 승인. 자,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 건축물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죠. 위락, 숙박 둘 중에 하나.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규모, 용도, 형태가 주거나 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면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아래 것들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못하게 제한했다면 즉시 장관 찾아가서 승인받는 게 아니고 보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장관이 볼 때 너무 과하다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받는 게 아니고 보고해야 한다. 옛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찬히 교과서를 다시 보고 복습해 놓으셔야 돼요. 고루고루 다 나왔잖아요. 신고 대상, 효력, 사전 승인, 허가 제한 다 나왔단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15번 조경 공개공지, 옳은 것은 수도 없이 한 문제고 주제다 하는 거. 이런 문제 틀려서 고득점 바라기는 좀 차가운 소리 같은데 고득점 바랄 수가 없다는 거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그냥 가차없이 정답 찾아줘야 돼요.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침착하게 풀으란 얘기예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대충 풀어도 됩니다만. 자, 이거 쭉쭈르륵 해도 가설 건축물은 적용할 필요 없지요. 적용도 잘 틀렸죠. 자,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적용할 필요 없지요. 맞죠?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공장도 마찬가지. 산업단지 안의 공장도 마찬가지 안 합니다. 녹지지역은 창고든 뭐든 적용할 필요 없지요. 그 다음 공개공지할 때 면적에 대지 면적 100분의 10 이하라 해. 대지 면적에. 자, 대지 면적이에요. 연면적이 아니고 100분의 10 이하로 긴 의자 이런 거 설치하라.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할 때 건폐를 완화한다? 아니죠. 용적률 높이 완화합니다. 용적률 높이를 1.2배 20%더 완화한다는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 높이. 옳은 것은 2번이죠. 16번 높이 제한. 참, 이것도 숱하게 나온 건데 여러분요, 전용주거, 자, 언제까지 암기를 하는가 계속 반복해 볼게요. 일반 주거에서는 1종, 2종, 1, 2, 3종 일조권 높이는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돼요. 전용 일반 주거만 일조권 제도를 적용해요. 전용 일반 주거 외 지역에서는 일조권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 일반 주거 안에서 건축물 지을 때 모든 건물 관계없어요. 어떤 거든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된 경계로부터 9m 이하 지을 때는 1.5m, 9m 넘는 거 지을 때 높이 2분의 1 이상 띄어야 돼요. 그러면 전용 일반 주거 지역 외에서는 그러면 언제냐? 공동주택이라는 거 지을 때만 일조권 적용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란 용도. 그러면 준주거 지역 안에서 아파트 짓는다, 연립주택 짓는다, 일조권 적용할까요? 하죠. 공동주택이니까. 준주거 지역 안에서 일종 논생 건물 짓는다, 일조권 적용할까? 안 합니다. 자, 공동주택인데 기숙사는 제외하거든요. 자,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다, 공동주택만 일조권 적용한다.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뛰는 간격의 2배 이하로 하라. 준치리 건치리 준주거 건린상업은 4배, 동과 동사에는 0.5배 이상 보면서 조례가 정한 만큼, 채광창이 없는 벽과 척벽에 마주보면 8m, 척벽 4m.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도 반드시 명심, 중심 상업지역하고, 이 벌써 몇 번째 합격단 설명한 것 같아요.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짓더라도 일조권 적용 안 해요. 중1 제외. 자, 2번 보세요. 다음에 다 맞단 말이에요.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할 때 채광 높이 제한 적용된다? 필요 없어요. 중심 상업, 일반 상업은 적용 안 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공동주택이라도. 특히 3번 2층 이하 로소입니다. 2층 이하 이거나가 아니고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일조권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17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올바른 것은, 자 여러분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반드시 쥐었다 폈다 할 정도로 돼야 되고, 현장 실무 가서도 지역주택조합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신문 광고 엄청나게 나오고 각 지역별로 지역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광고 엄청 나오고. 자, 올바른 것은,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80% 대지 사인권을 확보하라고? 지역하고 직장 일대만 해당하죠? 왜? 새로 주택을 건설해야 되니까. 리모델이 아니다. 지역 직장 조합 설립 인가받거나 인가받는 내용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할 때 시도지사가 아니고 지역조합인데 시도지사한테 가겠습니까?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결혼 생겼다, 충원해야 되겠다, 그럼 신고 안 하고 선착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꼭 외우셔야 돼요. 3월 1일 날 조합 인가 신청일이면 이날 기준으로 전산으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용검사가 아니죠. 잘 봐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용어를 못 외우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책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2년 내, 자, 조합원을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신청하냐?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단 말 나오는, 집을 짓겠다는 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에요. 1000세대 짓겠다, 500세대 짓겠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공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지었다. 그럼 사용 검사예요. 사용 검사. 그럼 사용 검사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다 지었을 때예요.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변경인가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그대로 조합원을 위한 아파트 지어야 되거든요. 사용 검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합위원회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 의결은, 자, 이 지역조합의 총회 의결할 때 총회 구성원의 100분의 10 이상 출석해야 되는데, 창립 총회, 임원회 선임, 해산, 돈 관련된 거 100분의 20 이상 출석해야 되죠. 그러면 조합위원회 선임을 의결한다. 과반수가 아니고 100분의 20% 이상 출석이라고. 이런 문제가 수수수수 풀릴 정도 되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18번 주택의 공급, 분양가격 옳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깔끔하게 암기하세요. 택지비하고 건축법, 건축비. 세부적 내용들은 잘 언급 안 하니까 건축비의 기준, 택지비 기준은, 자, 지방공사가, 자, 주어 끊어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에 가서 입주자 먼저 승인 받을까요? 자, 꼭 외우세요. 다시 국가,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받거나 복리시설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얘네들이 50% 초과하여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도 똑같다.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의 승인이 아니고 이건 신고, 모집하기 5월 전까지요.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받았으면 분양가 공시해야 됩니다. 분양가 공시제도 이렇게 없다 그러면 틀리죠.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다. 공공택지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지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든가 경제 자유구역이라든가 또는 관광특구안의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아파트 지어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이 1번. 이 지문들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문장식 문제를 자꾸 선호를 하는 게 실전에 가서도 덜 고생합니다. 자꾸 단답식 쉬운 걸로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19번 리모델링. 요건 제가 좀 지문들을 좀 익혀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넣은 겁니다. 잘 안 보거든요.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여러분요,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 정비 기본계획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얘네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꼭 암기하세요.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도 10년, 5년마다 타당성. 정비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자, 지어진 아파트가 15년 이상 경과하면 리모델 하잖아요. 30년 넘어가면 재건축한단 말이에요. 리모델 하려면 리모델 기본계획, 재건축 정비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5년마다 손보고 대도시 이상에서 이렇게. 자, 리모델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하면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공람. 자, 리모델 기본계획도 14일, 정비 기본계획도 14일.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받는데 지방의회는 30일 의견 들어가야 돼요.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얘기는 조합 설립했죠. 조합 설립할 때는 한 동만 한다 그러면 구분소재 3분의 2 동의, 단지 전체 한다 그러면 동별은 과반수, 전체의 3분의 2 동의 얻으면 되고, 이 조합이 만들어지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단지 전체를 한다 그러면, 자, 전체 한다, 단지 전체 하기로 허가를 받아야겠다. 리모델 조합이 동별은 50%, 전체 75% 이상의 동의 얻어야 돼요. 여기 아니고. 그래서 항상 리모델은 조합 설립할 때 동의인지, 리모델 조합이 리모델 허가 받을 때 동의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리모델 허가는 75%가 나오는 거, 75%. 틀렸다. 자,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 할 때는요, 조합 설립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의서에다가 전체 동의 얻으면 되는데 허가 받아서 불가능하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만약 조합 만들면 75%, 나머지는 전체 동의.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에다가 리모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바르지 못한 게 3번입니다. 농지법 고루고루. 농지법도 이제 용서할 수 없다는 것. 농업진흥지역은 녹관농자, 자, 녹관농자 이 네 군데 지정하는데 특별시 녹지 제외. 그렇죠.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자, 우리 후라이팬 손잡이의 시도지사, 노른자 흰자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았다. 그래서 개발행위 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에요. 5천만 원이 아니고. 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요, 전용 허가받지 않고 막 개발하고 건물 지었다. 징역 5년, 땅값에 해당하는 벌금.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전용 허가 안 받고 개발했다. 3년, 땅값의 50%. 거짓으로 농취증 발급받았죠. 깔끔하게 5년 5천만 원.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총공사에 가서 매수청구 들어갑니다. 이때 매수할 때는, 자, 우리 농지법 매수청구 두 가지죠. 소유 상한 초과했다. 3만을 상속받았다. 2만원 돌아가신 1년 내에 팔아야 되죠. 안 판다. 6개월 내 명령이 날아가요. 이때 농지 처분 명령 날라왔는데 안 팔린단 말이죠. 그때 농어총공사에 매수청구 들어가요. 이때는 공시지가로 살 겁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매수청구한다?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감정가.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면적이 2만 미만인 것은 보호구역에서, 자,
진흥구역, 보호구역인데 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면 보호구역도 다 돼요. 단 관광농원 사업을 위한 시설은 2만 미만, 주말농원 사업은 3천, 태양에너지원 발전 설비는 1만. 그 다음에 농업인 주택 등등 1000제곱미터. 요 법인은 보호구역에서만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어요. 보호구역.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20문제인데, 자, 우리 이 정도 문제에서 14, 15문제를 이상 맞췄다. 그러면 실력이 짱짱하신 겁니다. 제가 공부한 요령. 앞으로는 새로운 문제, 새로운 교재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고, 아는 것,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늘상 틀리는 건요, 쉬운 거 틀립니다. 그것들 쉬운 것만 내가 딱 이번 모의고사 봤더니 틀리지 않을 문제를 많이 틀렸네. 그것들을 안 틀리게 하는 게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거 절대 할 수 없고 하지 마시라. 그래서 공법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백선을, 자, 2주에 걸쳐 수업을 할 건데, 백선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 도해식 명작이 공부하기 딱 좋게 됐거든요. 이 두 개를 펼쳐놔요. 펼쳐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1장을 펼쳐서 행정계획, 광역,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면 그 놈만 몇 번 보고 그 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예지간하면 기출문제를 펼쳐놓고 그 부분 한 두세 번 해요.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지구 들어가서 한 두세 번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소목차별로 두세 번을 반복해서 꾸준히 한 두 번만 하면 환하게 정리돼요.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소목차별로. 그래서 1장 정리하고 2장을 또 한 세 번 보고 3장도 세 번 보고 같이 펼쳐놓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공법은 꾸준히 점수 올라갑니다. 남은 50일 동안 공법은 15점 이상 올린다는 각오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절대 좌절을 한다든가 자신감 잃는 거 안 됩니다.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씨앗됩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